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항복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할지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확전 우려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جنگ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همچنانی که تا حالا ایستاده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하메네이의 메시지에 행운을 빈다고 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인내심이 이미 바닥나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군사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란과의 핵 합의가 어려워졌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미국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미군이 보유한 B-2 폭격기에만 탑재할 수 있어 사용 결정이 곧 참전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미군이 군사작전에 동참할 경우를 대비해 친이란 무장 세력과 함께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내 확전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는 엿새째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원심 분리기와 미사일 생산 시설 등을 타격했다며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나탄즈의 지하 핵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 상공을 장악했고 이스라엘군의 드론과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4년 동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봐주기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국면마다 소극적으로 대해왔던 검찰이 갑자기 증거를 찾았다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선수들 간의 문자가 오갑니다. 8만 개 매도해달라 하라. 준비시키겠다. 매도하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러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주가 조작으로 확정된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검찰은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수사를 벌이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서울고검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선 기존에 없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은 결국 대통령 경호처 건물을 찾아가 휴대폰까지 반납해가며 김 여사를 조사해 이른바 황제 수사 비판에 휩싸였는데 이번 재수사팀은 벌써 김 여사 측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통보도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고검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부 빚을 탕감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5년째 전집을 운영해온 69살 최진영 씨.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해 대출을 받으며 버텨왔지만 오히려 빚은 1억 원가량으로 늘었고
지금은 이자를 내기도 빠듯합니다. 벌리는 건 없잖아.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더 빚을 더 지는 거지. 빚을 더 진다? 응, 빚을 더 지는 거 자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 씨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는 47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의 첫걸음입니다.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채무 탕감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비중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화폐는 우리 지역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딴 지역 가서 못 쓰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좀 더 저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비난과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건데 연준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의 대화 제의가 너무 늦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늦은 일은 없다고 답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다 엉뚱하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조롱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The only thing too late is Powell. Powell's too late. Too late, Powell.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She's like just a stupid person. But I don't expect anything. Maybe he does a little bit, but we should be 2.5 points. 하지만 이번에도 연준의 결정은 동결이었습니다. 4.25에서 4.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여전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What we're waiting for to reduce rates is to understand what will happen with really the tariff inflation. 물가 상승률이 2%대이고 실업률도 4.2%로 안정적이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번 여름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Everyone that I know is forecasting a meaningful increase in inflation in coming months from tariffs because someone has to pay for the tariffs.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에 내놓은 1.7%에서 1.4%로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나온 첫 전망치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수치입니다. 중동의 불안 요인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보통 다시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낮춰 연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비용을 줄여보려는 트럼프의 무한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는 독자 행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전쟁이 없었으면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